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2019년도 다 갔네요. 자, CEO 리포트 12월 2주차 분입니다. 이걸 많이 현장에서 활용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은 좀 특별하게 좀 기획적으로 내년 4월까지 해야 될 이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먼저 그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좀 웬만하면 바뀌게 될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기업부설 연구소, 그 전담 연구부서, 그러니까 이게 인정 취소가 되면 과세를 명확하겠다는 기준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 인정을 취소를 뭐 본인이 하든 아니면 그 유관부서에서 취소를 시키든지 간에 취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12월에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12분의 11, 11월까지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과세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근거를 좀 명확하게 했죠.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인력 전담부서가 인정 취소된 경우, 그 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그 해 전체를 공제 배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좀 의도가 보이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이거 좀 과세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게 나온 거고요.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마 내년에는 인정 취소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 검증을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거나 아니면 전담 연구부서가 있거나 아니면 기업 창작 연구소가 있거나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대표님들에게,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좀 희망 같은 거죠. 업무용 승용차 은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은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 포함해서 연간 1,000만 원까지 비용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1,500만 원으로 내년부터 상향됩니다. 요거는 국회 소위에서 이제 얘기된 걸로 봐서는 아마 통과가 거의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요식행위, 은행기록이라든가 이런 작성에 대한 요식행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혜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뭐냐면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다면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상담했던 법인 중에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 연구소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100% 제대로 돌아가는 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업연구소 부분 분할해 놓거나 이제 좀 뭐 별도의 공간이 설치해 놨는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이런 곳은 좀 몇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뭐 100% 정확하게 기업연구소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기업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업이 작으면 작을수록 연구 전담 인력이 연구만 할 수는 없죠. 뭐 다른 일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가 이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이 설립을 본인들이 하시고 본인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괜찮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법인 영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주시는 뭐 영업 컨설턴트 분들, 뭐 계약을 해 주시는 분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대표님들이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기준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관리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저 이런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 계신 분인데 직접 그 금산인가 진천인가까지 와가지고 1년에 한 3-4번 정도 오셔서 부설 연구소 관련한 서류를 싹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4월 달에 이 신고를 하게 되는 거, 이 중간 실적에 대해서 개발 활동 조사표 같은 것들을 4월 달 말까지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요것들을 다 도와주신 분을 봤어요. 그렇게 돼서 계약을 받는 건 괜찮은데 그냥 부설 연구소만 딸랑 설립해주고 이건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CEO들이 니즈가 강한 분들은 진짜 연구 인력이 있으면 찾아서 다 했어요, 이미.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되게 연구할 거 별로 없는데 연구소만 만들어서 세액공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도와줬다. 그럼 책임을 져야지. 책임 안 지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결국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컨설팅, 그냥 눈에만 보이는 컨설팅, 그 기업을 길게 보지 않고 그 기업의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싹 해가지고 그냥 호기심으로 막 이렇게 계약하신 분들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세액공제 받았던 혜택들을
잘못하게 되면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면 제대로 운영하셔라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인정 취소를 당하기 전에 먼저 자진 취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꽤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컨설팅 받고 혹해서 연구소 설립했다가 1년 안에 자진 취소하는 거 많이 봤고요. 특히 병의원들. 이거 진짜 그건 좀 아니죠. 그래서 일단 기업부서 연구소가 있거나 전담부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 몇 가지, 그러니까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14일 이내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등기를 변경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부설연구소 전담 그 사이트 가서 그걸 다시 한번 신고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주소지를 이전하고 얘를 신고 안 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 등록만 바꿨고 우리 그 기업부설연구소 사이트 들어가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신고를 안 하잖아요. 솔직히 인력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 눈에 좀만 관심 가지면 보입니다. 고용보험만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사후관리 혹은 현장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현장 확인이 나오지 않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내년 4월까지는 올해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요. 올해 연구소 설립하신 기업들은 내년 4월에 이거를 꼭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게 미비되어 있거나 이걸 판단하시게 되면 이 담당 기관에서 현장 확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현장 확인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연구 실적이 있는데 제대로 안 됐다. 그럼 조건부 취소 조치를 내리고 30일 동안 보완 조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연구 실적이 아예 없다,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럼 인정 취소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세금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연구 실적이 안 생길 것 같으면 인정 취소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진짜 컨설팅은 그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해서 지금 대충 공제 받게 하고 뭐 나중에 백업하겠다, 아닙니다. 진짜 기업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최대한 정도를 걸으면서 컨설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CEO 리포트를 가지고서는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뭐 벤처 인증이나 이런 기업이 있다라면 그 좀 꼼꼼하게 이걸 좀 챙기시라고, 그리고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CEO 리포트, 이번 주 CEO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